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이 고소 사건의 발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는 분은 정말 얼마나 지겨우실 텐데 죄송한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말 안 했던 이 디테일한 내용도 있어요. 사건의 시작, 제 부모님이 충주에 있는 땅을 저한테 증여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라는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귀농을 했는데 뭐 길, 전기, 수도 이제 모든 게 제 땅 아래에서 다 끊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이 제 땅까지 도로 포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제 임야에서 5,000평을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임야지 언덕 정도 높이고 이제 또 경사도 완만해서 밭이나 전원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건 이장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가 이제 해발 150m인가 이제 그랬는데 그 꼭대기에서는 삼면으로 남한강 지류가 이렇게 펼쳐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길이 없으면 쓰레기인데 길만 생기면은 긁지 않은 복권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준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꼭 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좀 개인적인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업 후계자 교육을 다 받고 갔는데 임업 경영체로 등록을 하려면 그 최소 면적이 딱 제 땅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장한테 잘라주면 이 임업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몇 달 동안 교육받은 것도 이제 헛수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돈으로 드리겠다고 이제 계속 사정을 했는데 거절하고 기어이 땅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길이 없어도 농사 지을 수 있었고 농사 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장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장이 이제 이 마을에서 내 눈밖에 나면 죽지도 살지도 못한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현금 문제까지 이제 얽히면서 저는 농사만 지어놓고 마을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밭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나와서 이제 이제 당장 농사 안 지을 거면 이제 땅 팔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장이 있는 한 그 땅을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또 그 밭이 제 산에 이 두 번째 그 진입로였어요. 근데 또 못 팔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휴경지 이거 벌금이 4년치 벌금이면 땅값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또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채 잡고 뭐 질질 끌어낸 건 아닌데 우리 마을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가면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거 올해 한 번만 수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 비싼 묘목, 모종 다 죽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아직도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피해가 좀 상당했어요. 근데 이제 마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어차피 소송까지 벌어졌으니까 이제 이 내용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진짜 마을 뒷산에 목을 매야 되나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장의 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나뿐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랑 이분들처럼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고 또 이런 비리에 이제 혈세가 낭비되는 자체가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농촌 소멸을 왜 어쩔 수 없는 현상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누군가의 잘못,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 경험은 제 충주가 전부니까 그냥 충주의 사례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뭐 농촌 망해요 이렇게 위기감을 줘서 지원금을 엄청나게 받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농촌 활성화에 제대로 쓰이고 있냐 이게 문제죠. 이 돈 제대로 쓰였으면 그리고 또 농촌 행정이 투명했으면 귀농할 사람 줄로 섰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충주시 경제 자립도가 15%예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결심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제 체면, 하던 일, 커리어 다 포기하고 매달릴 정도니까 고소 고발 정도 고난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관가했던 게 있었죠. 설마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소할 줄은 이제 몰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뒷집 어르신 사연 참 이거 기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어르신 집 앞에 철조망 친다 이제 그랬다 그러면서 뒷마당으로 해서 그러면 논두렁으로 다녀야 되나? 웃자면 좋아 이래요. 그 저도 당해본 입장에서 이제 피가 거꾸로 쏟았죠. 이 어르신은 이미 그 이장으로 인한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창고 앞에 사람들 다니라고 자기네 밭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장이 동의 한마디 없이 여기 이 땅에다가 아스콘 포장해버리고 상하수도관 묻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이 땅을 이제 도로 찾을 길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 집 마당을 이장이 10년 넘게 무단 점유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땅은 이래저래 다 뺏기고 그래서 이제 뒷마당에 작물을 조금 심었는데 이장이 이게 자기네 논두렁을 침범했다고 다 뽑아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본인 땅은 이장이 맘대로 다 쓰고 정작 본인은 풀떼기 심을 땅도 없고 그 어르신이 이제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실질적인 피해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서 진짜 화병이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장이 7만 원의 논을 사서 이걸 밭으로 바꿔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한 건 아니니까 이제 차익을 손에 쥔 건 아닌데 논하고 밭은 땅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장이 이제 경로당 부지라고 밭을 매입했는데 평당 27만 원에 샀거든요. 이장 본인이. 이것만 봐도 밭이 훨씬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농촌은 이렇게 땅의 형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그 아래 토지주분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서 그 내용을 한 20초쯤 말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상황이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가 돼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장으로 인한 1차 피해, 또 거기에 공무원들한테 2차 정신적인 피해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니까 지금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세상에 알리는 이유도 분명히 피해자인데 정당한 항의, 정당한 요구까지 조롱당하고 묵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랄 같은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정상적인 소통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제 고소장을 받는 추가 피해를 이제 또 당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한 건 이제 각오를 했던 일인데 뭐 이제 제가 놀랐을까봐 뭐 힘들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잘못된 지시를 목격했을 때 그거를 말 못하고 말하면 조롱받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세상에 알려진 것만 해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만큼이지 앞으로 그 파장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 그렇다면 이 정도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제가 잘 싸워야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께 2차, 3차 피해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에 대한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하고요. 이제는 정말 잔다르크처럼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장 마지막에 무고라는 단어가 있죠.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을 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고소장에 무고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장이 지금이라도 아니면 소송 중간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사라지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장과 저는 이제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장에 명시된 사건 내용은 함구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중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이장과 공무원의 문제는 사례별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원래 목표가 농촌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니까. 저는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입니다. 진짜 오지랖이 불치병이라서 뭐 춥고 배고픈 사람 보면 눈물 나고 또 명품 가방은 못 사도 달동네 야학은 후원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제가 피해 당사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입 다물고 언제까지 당해주기를 바란 걸까요? 저는 법정에 서겠지만 심판의 주체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심판의 주체가 사법기관이지만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대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알리는 게 죄인지 또 알면서 입 다무는 게 더 큰 죄인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